안녕하세요. 지명컨설팅의 권진숙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약 전문가를 위한 실전 양리학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간대사와 관련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양리학은 약물을 생체에 투여함으로써 생기는 생체 반응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리학은 약동학과 양력학으로 나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린 지금 양리학 중에서도 약동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약동학은 인체가 약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자, 약동학의 대전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인체는 약물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투여된 약물의 일부만이 실제 적용 부위에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약물을 변화시키는 여러 단계, 흡수, 대사, 분포, 배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죠. 그 중에서 우리는 흡수, 대사, 분포, 배설 중에서 대사, 특히 간대사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간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과 같이 1번 에너지 저장, 2번 해독작용, 3번 호르몬 대사, 4번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 생산, 5번 면역 살균 작용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학습 시간에서 좀 살펴볼 부분들은 1번 에너지 저장과 2번 해독작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약 직원으로서는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간대사와 더불어 1번, 2번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의 저장과 관련된 간의 역할을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은 포도당, 즉 글루코즈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원인 글루코즈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어딘가에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보관되는 장소가 간과 근육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글루코즈는 글루코즈는 단당류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 단당류가 모인 다당류의 형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글라이코겐이라고 부르는데요. 글라이코겐으로 변화되어 간과 근육에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글라이코겐은 다시 몸의 필요에 따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언제 그럴까요? 맞습니다. 배고플 때, 급속하게 운동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글라이코겐이 글루코즈로 다시 전환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글라이코겐을 축적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에너지 공급이 잘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축적되는 글라이코겐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겠죠? 몸이 또 그만큼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저장과 관련된 간의 역할을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에너지원을 몸 안에 축적하기도 하고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몸 안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 저장으로서의 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간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간대사의 목적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대사를 통한 약물의 여러 가지 변화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주요 간대사 효소죠. CYP450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번째는 간대사와 관련된 약물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간대사의 목적과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간대사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 이외에 몸에 들어온 물질들을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물이 몸 안에 흡수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여한 약물 중에 아주 소수만이 치료 부위에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몸 밖으로 물질을 내보내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체막을 통과한 물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체막을 통과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 물질들이
몸 밖으로 나가려면 신장이나 땀, 침 등에 녹아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녹아서 나가려면 일단 물에 녹아야겠죠? 맞습니다. 수용성이 높아야만 쉽게 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몸 안에 들어온 물질들이 그렇게 수용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죠. 따라서 간 대사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들어온 물질들이 몸 밖으로 나가기 쉽도록 물질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화학작용을 진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간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엄청난 일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2단계는 포합, 그 다음에 가수분해라고 불리는 반응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다들 배우셨죠? 그래서 일단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합과 가수분해를 설명을 하면 포합은 물에 용해되기 어려운 물질에 각종 화합물이나 기가 붙어서 수용성을 높이는 반응이고요. 가수분해 반응은 물과 반응해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재밌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포합 과정을 보시면 A양과 B양이 둘이 꼭 붙어 있으면 잘 물에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C군이 와서 A양과 C군이 사귀게 되면 굉장히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원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무언가가 붙었을 때 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러면 가수분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A, B, C, D 이렇게 4명이 동시에 친하면 너무 큰 덩어리로 뭉쳐 다니기 때문에 물에 녹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물 분자가 들어가서 A양과 B군, 그 다음에 C양과 D군으로 잘라내면 이렇게 작은 단위가 됐을 때는 굉장히 물에 녹기 쉽습니다. 이렇게 물을 통해서 굉장히 커다란 다당체가 아주 작은 물질로 잘라지고 물에 잘 녹게 되는 것, 이것을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간에서 이렇게 어려운 화학 반응들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몸에 들어온 물질들, 특히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이 물질들을 다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것,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대사의 목적과 과정을 아주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제가 두 번째 간의 해독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술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살펴보죠.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간으로 가고요. 간에 있는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 ADH 효소에 의해서 1차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거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다음날 일어나기 싫고 바로 이런 숙취를 만들어내는 주범인데요. 근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간의 대사가 2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1차 대사의 결과물입니다. 바로 2차 대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간에서의 2차 반응, 포함 및 가수분해 반응을 거쳐서 바로 물과 CO2로 바로 분해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적정량의 알코올을 마신다면. 하지만 아주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도 일정 일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바로바로 대사를 해서 1차 반응, 2차 반응 거쳐서 바로 분해가 되면 아주 좋은데, 간에서 대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면 아주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몸 안에 들어오면 간에서 이런 물질들을 바로바로 1차, 2차 이렇게 대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차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2차 반응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혈액을 통해서 전신순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전신을 돌면서 뇌와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현기증 나고 무기력하고, 이게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2차 반응으로 가지 못하고 온몸을 돌면서 여러분 몸속 구석구석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날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경험하는 것들이죠. 숙취 때문에 다음날 괴로워한다면 이건 술 때문이다? 간 때문이다? 아니에요. 술을 많이 마신 여러분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알코올 대사 과정을 통해서 간 대사의 목적을 살펴봤는데요. 자, 간 대사의 목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간 대사의 목적은 몸에 들어온 물질을 무해한 수용성 물질, 밑줄짝 수용성 물질입니다. 수용성 물질로 변화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화학 반응이다. 두 번째,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생활의 팁. 간의 대사 속도보다 빨리 유해한 물질이 동시에 마구마구 쏟아지는 경우 대사되지 못한 물질들은 전신순환을 하면서 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을 좀 더 혹사시키지 않기 위한 건강생활 수칙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